연세대학교 마취통증학교실에 있고요. 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좀 의아해하실 텐데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실 거고,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주로 임상에서는 이식 마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마취에서의 이제 수술 후 선망, 그다음에 수술 후 인지장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 갖고 동물 모델 해가지고 전임상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상에서 클리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됐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치주 질환이 아테로스클레로시스나 그다음에 스트로크 또는 치매 뭐 이런 것이랑 굉장히 관계가 많다는 게 에피데미올로지로 많이 밝혀져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최근 떠오르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마도 이거의 기전일 거다, 그런 연구들 또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하종원 교수님 아테로스클레로시스 권위자이시고, 그다음에 서경률 교수님은 이뮤놀로지 쪽 해서 이제 뮤코잘 백시네이션 이런 쪽으로 관심 갖고 연구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피진지발리스로 인펙션 시키고 한 그 동물 모델로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제 피진지발리스 백시네이션을 쳤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21년에 BJ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분명히 얘네들이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있을 거다, 이걸 봐야 된다, 이제 계속 이 연구진을 설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박영미 교수님 팀이랑 조인해가지고 이 피진지발리스 인펙션 시켰을 적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디스터번스가 없고 디스마이크로시스가 오고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더 이제 프로모트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메타볼리즘 기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23년도에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리오돈톨로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산자부 주관으로 해서 바이오산업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구강균으로 해서 유발된 심혈관 질환 패소피지올로지를 찾고 그것의 예방 물질을 찾는 그 과제를 저희가 수주를 했고요. 그 하종원 교수님이 전체 PI시고 뮤코자 백시네이션 하시는 서경윤 교수님, 그다음 제가 인지기능 쪽 하고, 그다음에 고은 교수님이 마이크로바이옴 하고, 그다음에 이중석 교수님이 치과대학 그 치주과에서 임상 데이터와 그 동물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이제 진행하는 그런 과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피진지발리스 인펙션 시켰을 적에 러닝 메모리 임페어먼트가 오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러한 패소피지올로지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가정을 가지고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밝힌 바를 말씀드리고, 또 피진지발리스 백시네이션 아까 사용했던 그 21년도 논문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백시네이션을 해서 이런 것들이 리버스되는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시발브스 8주령을 사용했고요. 12주만 쳐도 20주 정도 되는 주령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저희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피진지발리스를 매일매일 휴먼과 동일하게 오랄로 인펙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진지발리스 쳤던 그 콜텍스랑 히포캠퍼스에서 유의하게 이제 피진지발리스가 많이 디텍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비헤비어 테스트를 통해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12주 인펙션으로 해서 생기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치매에 있어서 가장 원인 물질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피타우랑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유의하게 염색과 웨스턴 블랏에서 피타우랑 아밀로이드 베타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은 아마도 뉴로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뉴로 인플라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셀인 글라이아셀, 그 아스트로사이트하고
마이크로글라이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봤는데 역시나 이제 피진지발레스 인펙션 시켰을 적에 많이 업레귤레이션 되고 특히 프로인플라마토리 마이크로글라이아 아소사이트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인펙션 시킨 이 뇌에서 마이크로글라이아와 아스트로사이트를 각각 분리를 해서 그 셀을 컬처를 해서 거기에 사이토카인 플락세스를 쳐서 어떤 사이토카인이 증가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마이크로글라이아 인펙션 시킨 셀에서 나온 사이토카인이고요. 파랗게 보이는 게 아스트로사이트에서 이제 인펙션 시켰을 적에 많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둘 다 해서 많이 증가됐던 게 IGF-BP2라는 사이토카인하고 그다음에 오스테오포르틴, 그다음에 설핀 E1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된 두 셀 모두에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헌 검색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IGF-BP2가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고 이미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원래 그 인슐린 리셉터가 있고 거기에 인슐린이 이제 많이 있다면 이런 작용에 의해서 포스포릴 IRS가 많이 뜨고 쭉 해서 이 포스포릴 GSK3 베타가 결국에는 엔드 프로덕트인 포스포릴 타우가 생기는 것을 저지할 텐데 이 인슐린이 IGF-BP2가 많이 증가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인슐린 리셉터랑 결합하는 게 아니라 IGF-BP2랑 결합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의 교실이 상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엔드프로틴 포스포릴 타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아마도 그 커그니티브 디스펑션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패스웨이를 이제 웨스턴 블럿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피진지발레스 인펙션을 12주 시켰을 적에 이런 것들이 다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에 의해서 아마 이 패스웨이에 의해서 아까 보여드린 포스포릴 타우가 증가됐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증가됐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스테믹하게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 췌장에서도 피진지발레스가 이렇게 디텍션이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얘네가 그냥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알레셀이죠. 이런 것들을 디스트럭션 시켜서 터널 스테이닝에서 이렇게 터널이 많이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테믹하게 진짜 인슐린의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패스웨이에서 피진지발레스 인펙션 시켰을 적에 그 러닝 메모리 임페어먼트가 이제 서서히 시작되면서 치매로 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 피진지발레스 인펙션을 백시네이션에 의해서 블락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12주 인펙션 모델인데 그 인펙션 시작하기 전에 2주 동안 2주 전에 비강내로 백시네이션 시켰습니다. 1회 비강내로 인펙션 시키고 그다음 2주 후에 걔네들이 잘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인펙션을 시작해서 그 같은 세크리파이스 시키는 시점에서 이제 아까와 같은 실험을 다시 해서 그것들이 리버스 되는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피진지발레스가 백시네이션 하고 나면 콜텍스와 히포캠퍼스에서 확연히 줄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비헤이비어 테스트에서도 노말과 거의 대등하게 돌아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인 물질이라고 생각되었던 IGF-BP2라든지 아밀로이드 베타, 포스포릴 타우가 다 백시네이션 하고 난 다음에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콜텍스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플 밸류가 0.05 미만은 아닌데 이게 이제 N수가 3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N수가 적어서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정리드리면 피진지발레스 인펙션에 의해서 이런 타겟 물질인 IGF-BP2라는 물질이 많이 업레귤레이션 되고 아마도 이런 패스웨이를 통해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올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피진저벌 백시네이션 했을 적에 이런 것들이 리버스 되는 그런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이 백신은 피진저벌스를 그냥 전체 갈아가지고 이제 사용했던 거고요. 4백신으로 이제 사용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산자부 과제가 3+2 과제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3차년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백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더 이렇게 퓨리피케이션 시키고 어떤 스페시픽 안티젠을 이제 타겟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고도화 백신을 고도화시키는 게 이제 그 다음 2차 사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